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안녕하세요. 두 번째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은 왜 생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학습 목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과 전자수와 관련됨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사실 이 학습 목표는 다음 3차 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와 3차 시 수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시와 3차 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부교재 교과서를 반드시 준비한 상태에서 수업에 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수업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 눈에 익죠?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다 외웠죠? 자, 여러분들 강의 일시 정지하고요. 주기율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반드시 외우시고 그 밖에도 선생님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추가적인 원소 기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듯이 비금속인 것과 금속인 것도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죠. 금속과 비금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리를 할 거니까요. 그 부분은 잠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잠시만 멈춰주시고 지난번에 했던 거 쪽지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요. 빈 종이에다가 혹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교재 당연히 했을 테지만 안 한 학생들은 또 맞춰주시면서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정지해주시고 쪽지 시험 지금부터 볼게요. 자, 1주기부터 지금부터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네, 모두 다 쓰셨나요? 여러분들 다 당연히 수, 해, 리베, 붕탄, 질산, 플랫 다 쓰셨죠?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써보도록 할게요. 수, 해, 리베, 붕탄, 질산, 플랫,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가 기억나시죠? 물론 여기 원자 번호까지도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연은 뭐였죠? 그죠? Gn, Fe, 철이죠. 니켈, 주석은 Sn, 납은 Pb, 구리는 Cu, 순, 그리고 은, 백금, 금. 전부 다 맞췄죠? 네, 모두 다 맞춰야 되고요. 쪽지 시험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암기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 수업이에요. 여러분 부교재 25쪽을 펴시고 교과서는 36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내지는 부교재 25쪽을 참고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학생 때 어떤 것을 배웠냐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원소의 성질을 배울 때 그때 그 원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 이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기 시작한 게 언제였죠? 그쵸, 1900년 초였어요. 이때 이제 밝혀지기 시작되었고 전자가 발견되면서 뭔가 공 모양의 딱딱한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원자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밝혀졌죠. 이것이 원자 핵이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전자입니다. 자, 이 원자는요, 여러분, 항상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원자를 중성 원자라고 합니다. 자, 이 원자가 항상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항상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양성자 수와 전자 수, 그 원자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을 중성 원자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양성자 수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냐면 원자 번호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이 원자 번호는 바로 뭐다? 양성자의 수와 같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알면 양성자의 수를 알 수 있고 결국 양성자의 수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전자의 수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질량수는 뭐라고 했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것이 질량수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핵 2개, 그리고 여기 양성자, 원자핵에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있어서 질량수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2개죠. 그리고 양성자도 2개. 그래서 원자 번호 2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의미를 반드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 구조 간단하게 이렇게 원자핵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전자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율표에서 봤듯이 원소들이 뭔가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어요. 주기적인 성질은 과연 무엇 때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원소들이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 그리고 물론 조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왜 이런 성질을 갖게 될까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전자 껍질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 껍질을 설명함에 앞서서 사실 조금 이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 에너지 준위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까 원자핵이 가운데 있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돈다고 했죠. 이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가상적으로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특정 짓는다면 사실 그 전자는 이게 원자핵이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원자핵 그냥 플러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전자 껍질이 가상적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전자가 이쪽을 돌고 있을 텐데 전자가 원자핵에서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핵으로부터 특정 전자까지의 이 상대적인 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는 원자나 분자 내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 에너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 요 같은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궤도상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겠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위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위치. 이것을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에 그냥 간단한 개념,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자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자 껍질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여기 전자 껍질 하나 있고 전자 껍질 2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에 배치가 되는데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수가 다르겠죠. 양성자의 수가 다르면 결국 양성자랑 같은 수가 뭐다? 전자수죠. 그럼 전자의 수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수가 다 다르게 돼요. 따라서 각 원소들은 고유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 배치들이 다 다르게 배치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자가 전자 껍질에 배치가 될 때 이 전자가 어떤 식의 규칙에 의해서 배치가 되느냐, 전자 배치 규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소의 첫 번째 껍질은요, 최대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즉 여기에서 말하자면 최대니까 전자가 만약에 2개다라고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시작되는 전자 껍질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까지 전자가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전자 배치의 규칙이에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배치 한번 해볼까요? 최대한으로 배치하면 이렇게 8개까지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전자 몇 개 그렸죠? 바깥쪽 8개, 안쪽 2개니까 총 10개의 전자를 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양성자의 수도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10번이 되는 거죠.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니까. 그러면 10번이 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는 거. 네온입니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 배치 규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엔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 더는 못 들어가요. 2개 꽉 채워서 방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딱 2개밖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부터는 8개 최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내가 만약에 6개의 전자를 갖는다. 그럼 바깥쪽에 6개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쪽, 즉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2개 먼저 채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 배치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각각의 원소에 대한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전자 껍질, 전자 존재하는 궤도, 즉 다시 말하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의 수가 달라지므로 뭔가의 주기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교과서 아니고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26쪽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수소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탄소와 마그네슘은 각자 합니다. 자,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네, 1번이에요. 양성자의 수 또한 당연히 그래서 1이 되겠죠. 양성자의 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자의 수도 1이에요. 그럼 원자 모형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성자 하나니까 1 플러스로 체크를 했고요. 가운데. 그리고 전자 껍질 이제 하나,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의 수는 하나니까 전자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바로 수소의 전자 배치 모습이에요. 원자 모형. 자, 그럼 탄소. 자, 탄소까지만 해줄까요? 마그네슘 여러분이 할래요? 자, 탄소는 몇 번이죠? 자, 수, 해, 리, 배, 붕, 탄 몇 번째 있어요? 6번째 있죠? 원자 번호는 6. 그렇죠. 양성자 수는요? 따라서 6이고 양성자 전자수 같으니까 결국에 그렇죠. 6이죠. 자, 그러면 원자의 모형은 어떻게 그리냐? 양성자의 수가 6이니까 양성자 6 가운데 그려주시고 그 다음 전자,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최대 몇 개? 그렇죠. 2개 채울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다고요? 2개니까 나머지 4개 채울 수 있죠? 그래서 4개의 전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지했다가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원자 번호와 정자, 양성자, 원자 모양까지. 자, 정지했다가 그려주세요. 자, 정지를 안 해도 선생님이 기다려주겠습니다. 네, 수해 리베붕탄 좀 읽어보세요. 수해 리베붕탄 질산플레 마그네슘 어디? 그쵸. 12번째 존재하죠. 12번입니다. 다 같이 풀어볼게요. 그럼 양성자 수도 그렇죠. 12. 전자의 수도 12. 자, 원자 모형은 양성자가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쪽은 2개 가득 채웠어요. 나머지 몇 개 남죠? 나머지는 10개가 남아요. 그런데 두 번째 최대 몇 개? 8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8개를 그립니다. 8개를 그렸어요. 그럼 총 10개 채웠네요. 나머지 그럼 2개는 그렇죠. 이번엔 어디 껍질? 그쵸.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전자 2개를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 전자 껍질이 하나 존재했고요. 하나. 여기는 2개 존재는 2개. 마그네슘은요? 하나, 둘, 3개죠? 3개. 전자 껍질의 수가 달라지네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모든 이제 그 원소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는 건요. 2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뭐가 이제 같은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거는 우리 수업 말미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27페이지 부교재 보시면 탐구하기 1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바깥 껍질의 이 전자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전자의 수는 결국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 따라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우리가 네임을 붙여야 되겠죠? 자, 잠시 정지해놨다가 자, 이름 선생님처럼 이렇게 수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원소 기호로 써도 됩니다. 둘 다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자, 잠시 정지해놨다가 여기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 이름을 1번부터 20번까지 쭉 쓰세요. 일단 여기까지 쓰는 것까지만 잠시 해주세요. 시작하세요. 자, 모두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자, 선생님은 원소 기호로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한글로 썼으면. 그쵸? 수소니까 그 다음에 수해, 리, 배, 붕탄, 불러주세요. 질, 산, 질소, 산소, 플로오린이라고 쓰셔야 되고, 네온, 나트륨, 그렇죠. 마그네슘 12번이죠.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에 동그라미 치는 게 탐구 1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부터 해줄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약간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자 껍질이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고 세 개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앞에서 수소, 탄소, 마그네슘 하면서 배웠죠? 첫 번째 껍질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라고 했어. 근데 그 옆에 괄호 안에 뭔가 알파벳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그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야, 보어. 근데 이 보어가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순서대로 K, LMN 이런 식으로 나가죠. OPQRS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어가 전자 껍질을 처음 개념을 도입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을 K라고 했으니까 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어는 왜 ABCD라고 안 하고 K부터 했을까? 보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어는 혹시나 보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전자 껍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A부터 시작하지 말고 한 중간부터 시작하자 라고 생각해서 K라고 알파벳 중간 정도인 K를 따서 K 껍질이라고 정한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껍질을 K, 그 다음에 L, M, N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수소는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오죠? 네, 하나 오죠, 하나. 그럼 1 이렇게 쓰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이 말 알아야 돼요. 최외곽 전자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선생님이 또 해줄게요. 자, 헬륨. 자, 헬륨은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번이니까 원자번호. 그쵸? 2개 다 들어가요. 2개.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리튬은요. 리튬은 3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 2개 다 들어갔죠? 근데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왜? 하나의 전자가 더 남았으니까 두 번째 껍질은 그렇죠. 하나 더. 그래서 총 3개의 전자를 가져요.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는 요게 됩니다. 그래서 1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지해서 베릴륨까지 해요. 자, 그럼 베릴륨까지 할게요. 자, 베릴륨은 앞에 2개 들어가죠. 4번이니까 나머지 전자 2개 남아요. 끝이죠? 이게 최외곽 전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5번부터 원자번호 5번부터 20번까지 지금 쫙 한번 정지했다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스스로 그림도 그려보고 써보고 해야지 낼 수 있으니까요. 자, 선생님은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다 쓰시면 그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했나요? 자, 그럼 붕소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자, 붕소도 2개 다 채우겠죠. 나머지 3개니까 최외곽 전자 3개. 자, 이런 식으로 탄소도 2개죠. 가장 안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들어갔어요. 원자번호 6번이니까 몇 개 남아요? 그렇죠. 4개 남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질소는 2개, 나머지 5개 남죠. 총 7개 전자. 산소도 마찬가지로 6개. 여기 플로린도 2개 하고 몇 개 남아요? 7개. 그래, 7. 그 다음에 또 네온은 2하고 8. 그런데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쭉 첫 번째는 최대 2개가 들어가지만 두 번째 껍질부터는 최대 8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8개가 꽉 채워졌습니다. 자, 그럼 나트륨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2개 채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8개 채웠죠? 하나 남아요. 그렇죠. 세 번째 껍질에 이제 최외곽 전자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루미늄은
13번이니까 최각전자가 3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규소는 14번이니까 4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여러분들이 맞춘 것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쭉 이렇게 해서 써보면 또 이제 아르곤에서 8이 8개가 꽉 채워지죠? 그럼 이제 칼륨부터는 19개니까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8개 채웠어요. 그럼 18개네요. 하나가 남죠? 그럼 하나는 이렇게 네 번째 껍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각전자가 네 번째 껍질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수작업을 했을까? 다 쓰셔야 돼요. 또 이해하고 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처럼 쓰세요. 뭔가 보니까 규칙이 발견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껍질은 어디서 끊기죠? 헬륨에서 끊겨요. 헬륨에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은요. 네온에서 끊겨요. 네온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어디서 끊겨요? 아르곤까지가 세 번째 껍질이네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껍질까지 가요. 이렇게 껍질의 수가 첫 번째 껍질 갖고 있는 애가 수소랑 헬륨이에요. 여러분 주기율표 보세요. 수소랑 헬륨 몇 주기죠? 맞아. 1주기. 여기까지가 1주기가 되는 거예요. 1주기. 자, 그 다음에 리튬부터 네온까지 우리 주기율표 썼던 거 보이죠? 몇 주기예요? 2주기. 두 번째 껍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2주기인 거예요. 두 번째 껍질까지가 2주기. 그리고 아르곤까지 보니까 세 번째 껍질까지 다 채워졌어. 3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껍질, 세 번째 껍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3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는 4주기, 5주기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총 이제 7주기까지 있다라고 주기율표 상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원소들을 배열하고 이러한 규칙성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껍질의 수가 주기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Q입니다. 부교재 27페이지. 현대 주기율표를 보고 전자배치의 규칙성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주기죠. 방금 한 거. 가로줄을 1주기에서 7주기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같은 주기의 원소는 뭐가 같아요? 같은 주기의 원소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습니다. 이게 뭔가 저장하면서 깨졌네요. 전자 껍질의 수가 같습니다. 전자 껍질의 수가 아까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확인을 했죠. 전자 껍질의 수가 1주기는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네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오게 된다. 조기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건 이제 다음 3차 시에 바로 연결된 수업이에요. 패밀리. 같은 쪽의 원소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가 같아요. 전자수. 이번에 우리 아까 전자를 이렇게 그려봤잖아요. 하나. 그 전자의 수가 같아. 그런 애들이 화학적 성질도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 애들을 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전자 배치도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교재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스스로 원자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를 당연히 암기한 상태에서 최각 전자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원자과 전자 그리고 탐구 2 해서 우리 여기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부교재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모든 주에 1차시, 2차시, 3차시, 3차시가 들어있죠. 한 주에 그 3차시가 들어있는 거에 노트 필기를 하고 사진 찍어 올리는 거는 주의 마지막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3차시 수업도 들어주세요. 자, 잠시 후에 만나요. 바이바이.